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원효리입니다. 2022년도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보기는 레빈이 주장한 내용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개념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어요. 자, 인간의 행동은 기억과 니은에 의해 결정된다. 또 기억과 니은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은 변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레빈이 주장한 것은요, 이런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자, 레빈은 자, B는 F, 즉 P와 E 라는 공식을 제안했는데요. 자,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 behavior,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학습과 같은 환경이 즉 environment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인 특성과 그리고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개인, 기억은 개인, 2번은 니은은 환경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자, 아동의 운동 발달을 평가할 때 심리적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자, 평가 장소에 도착하면 환경에 대한 탐색 시간을 주지 말고 평가를 진행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저 평가 장소에 도착하면 환경에 대한 탐색 시간을 주어서 평가를 바로 진행하면 안 되겠죠. 탐색 시간을 줘야 되겠죠. 자, 2번. 아동의 평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아니죠. 평가 민감성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자, 3번. 운동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보기에 제시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어요.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폐쇄 회로 이론과 개방 회로 이론을 장점만을 통합하여서 만든 일반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게는 두 가지의 매개 변수가 매개 변수에 의해서 운동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이 불변 매개 변수와 가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매개 변수라는 것은요, 특정한 환경적인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움직임의 형태를 조절하는 단계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이 매개 변수, 두 개의 매개 변수, 즉 불변 매개 변수와 가변 매개 변수에 의해서 운동 프로그램이 바뀌게 된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인간의 운동은 자기 조직과 그리고 그리고 비선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생성되고 변화한다. 자, 이것은요, 자기 조직의 원리, 비선형성의 원리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것은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불변 매개 변수에는 요소의 순서, 시상, 상대적인 힘이 포함된다. 네, 맞습니다. 요거 일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맞고요. 예. 자, 디귿. 가변 매개 변수에는 전체 동작, 시간, 지속 시간, 그리고 힘의 총량, 선택된 근육근이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자, 리을 한번 볼까요? 자, 환경 정보에 대한 지각 그리고 동작의 관계를 강조한다. 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이라서 이거는 생태학적 이론이에요.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자, 3번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그랬어요.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다양한 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도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밑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투수가 직구와 슬라이더 구정의 커브 구정, 즉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극의 반응에 대한 수가 많은 거죠. 예, 그것을 추가해서 무작위로 섞어 던졌을 때 타자의 반응 시간이 길어졌다. 예, 자, 이것은 구사할 수 있는 투수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 가지를 대안의 수를 추가해서 무작위로 섞어 던졌을 때 이 받는 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반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지겠죠. 그래서 반응에 대한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 개념은요, 힉스의 법칙입니다. 자, 힉스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수가 증가할수록 선택의 반응의 시간도 증가한다는 것이 힉스의 법칙입니다. 예,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피치의 법칙은 뭘까요? 자, 피치의 법칙은 동작의 속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수학적 원리로 설명한 것이 피치의 법칙입니다. 네, 다음은 파워 법칙. 자, 시간과 연습량 증가에 따라서 그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파워 법칙입니다. 자, 임펄스 가변성 이론이라는 것은요, 단위 시간에 작용하는 힘의 양, 즉 그 근수축을 통해서 생성된 힘의 사지를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양을 임펄스 가변성 이론이라고 해요. 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힉스의 법칙이고요. 네. 자,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된 번스타인의 운동 학습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어요. 자, 운동 학습에 대한 인데요. 자, 학습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번스타인의 학습 단계는 3단계로 나눕니다. 자, 먼저 자유도 자유도 고정 단계가 있습니다. 자유도 고정 단계라는 것은요, 새로운 운동 기술을 학습할 때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자유도를 고정시키는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때는 자, 자유도라는 것은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관절이라든가 관절 중에서도 술관절, 그리고 고관절, 발목 관절을
고정한다. 그래서 자유도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1단계가 그래서 요거를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도 풀림 단계예요. 자, 자유도 풀림 단계는 향상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그 자유도의 그 어떤 고정됐던 것을 자유도에 대한 수를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는 반작용 활용 단계. 그래서 요거는 숙련 단계라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에 대한 숙련된 동작을 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반작용 활용 단계예요. 그래서 번스타인의 운동 학습 단계는 첫 번째 자유도 고정 단계, 그리고 자유도 풀림 단계, 그리고 반작용 활용 단계가 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보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스케이트를 탈 때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즉 자유도를요 활용하여 추진력을 갖게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유도 풀림 단계이겠죠. 즉 향상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니은 한번 봅시다. 자, 체중 이동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며 숙련된 동작을 실행하게 한다. 네, 여기는 반작용 활용 단계죠. 네. 그래서 숙련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스케이트를 신고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즉 자유도를 하나의 단위체로 걷게 했다. 그래서 그 자유도를 고정한 거죠. 자, 이것은 자유도 고정 단계인 초보 단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유도 풀림 단계, 기억은 니은은 반작용 활용 단계, 그리고 디귿은 자유도 고정이네요. 네,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자, 레이데크와 스미스의 운동선수 탈진 질문지의 세 가지 측정 요인으로, 자, 여기는 측정 요인으로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번아웃이라는 것은요, 어떤 운동선수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퇴, 또 중단하는 현상을 말해요. 자, 운동선수가 탈진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요인이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성취감 저하가 있습니다. 자, 성취감 저하라는 것은 어떤 그 수행에 있어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수행을 성취감 저하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스포츠 평가 저하입니다. 스포츠 평가저라는 것은 스포츠에 대한 어떤 해이라든가 불신, 또 어떤 진로에 대한 것도 비인격화, 이런 것이 스포츠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서 어떤 선수들이 탈진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신적, 그 다음에 신체적 고갈. 그래서 신체적,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정신적 고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서 번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탈진 질문지 세 가지 측정 요인이 요 세 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측정 요인이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성취감 저하 맞죠? 자, 스포츠 평가 절하. 그리고 3번 경쟁 상태 불안. 예, 3번이 정답이네요. 측정 요인이 아닌 것이니까요. 네. 자, 4번은 신체적, 정서적 고갈. 예. 자, 세 가지 측정 요인이 아닌 것은 경쟁 상태 불안입니다. 자, 경쟁 상태 불안은요, 경쟁과 불안과 수행의 관계에서
나오는 측정 도구예요. 그래서 다차원 도구로서 인지 불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체 불안 그리고 자신감 요인 3요인을 측정하는 것을 경쟁 상태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자, 웨이스와 아모로스가 제시한 스포츠 재미의 영향 요인으로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스포츠의 재미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스포츠에 대한 지속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죠. 자, 스포츠의 재미로는 영향 요인으로는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외적 요인인 내적 요인부터 해볼게요. 자, 내적 요인인 자, 숙달과 성취입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스포츠에 대한 어떤 목표 달성이라든가 또 그거에 대한 성취를 했을 때 어떤 재미를 느끼겠죠. 그리고 동작 자체에 대한 감각과 그리고 감각 체험. 네. 그리고 자,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소속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 재미는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모두에서 가져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재미의 영향 요인으로는 숙달과 성취, 동작 자체의 감각 체험인 내적 요인과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인 외적 요인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영향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영향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인지 능력이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 이 도식이론 이것은요, 운동 제어인데요. 네, 운동 제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된 도식 이론에 관하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있네요. 자, 보기에 네 가지의 예시가 있는데요. 자, 도식 이론이라는 것은요. 자, 일반화된 프로그램, 즉 폐쇄 회로 이론과 그리고 그 개방 회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도식 이론이 제안이 됐어요. 그 도식 이론은 그 빠른 회로 움직임과 그리고 느린 회로 움직임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빠른 회로로는 회상도식, 즉 과거의 운동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는 것을 회상도식이라고 했고, 제인도식은 피드백 정보를 통하여 어떤 잘못된 동작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을 제인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식 이론에는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설명하고 제인도식과 회상도식이 있고, 그리고 200ms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느린 운동 과제에서는 회상도식과 제인도식이 모두 동원되는 것이 도식 이론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렇죠. 빠른 움직임은 회상도식을 말하고요. 그리고 느린 움직임은 제인도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은 맞습니다. 자, 니은. 제인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없는 빠른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제인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있는 느린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디귿은 회상도식은 과거의 실제 결과, 감각 기결, 초기 조건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한다. 네, 아닙니다. 회상도식은 과거의 운동 결과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네, 자, 리을은 자, 200ms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느린 운동 과제에 대하여
자, 여기 보시면 해상도식과 제인도식이 모두 동원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설명으로 도식이론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기역과 리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된 심리적 불응기에 관하여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심리적 불응기라는 것은요. 자, 먼저 1차 자극이 먼저 1차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나중에 된 자극을 제시할 경우에 나중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심리적 불응기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먼저 된 자극과 자극 간의 시간차가 40ms 이하로 매우 짧을 경우에는 심리적 불응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는 것을 집단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의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했어요. 자,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보시면 자, 기억 1차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2차 자극을 제시할 경우 2차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현상이다. 예, 심리적 불응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맞습니다. 니은 자, 1차 자극과 2차 자극 간의 시간차가 10ms 이하로 매우 짧을 때 나타난다? 아닙니다. 예, 자극에 대해 반응의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자, 디귿. 페이크 동작의 사용 빈도를 높일 때 효과적이다. 자, 페이크라는 것은 속임수 동작을 말합니다. 자, 속임수의 동작을 사용 빈도를 높이게 되면 효과적이기보다 비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히려 페이크 동작을 사용할 때는 랜덤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리을은 자, 1차와 2차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집단하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1차와 2차 자극이 자극 간의 시간차가 40ms 이하로 아주 매우 짧을 때는 그 심리적 불응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러한 현상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집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9번의 정답 심리적 불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이네요.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예, 여러분 여지껏 10번 문제까지 풀어왔는데요. 10번 문제까지 하게 되면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에서 거의 18문제가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번 인간 운동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0번 문제는 운동 발달이네요. 자, 1번 개인적 측면은 개인적 측면이에요. 자, 개인적 측면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마다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맞습니다. 자, 니은 2번 다차원적 측면은 예, 다차원적 측면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같은 내적 요인 그리고 사회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3번 계열적 측면은 기기와 서기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 계열적 측면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네, 1번 개인적 측면도 맞고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질적 측면은 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의 양식이 과거 움직임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예, 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양식이 과거의 움직임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종합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은 종합적 측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 발달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예, 4번이네요. 자, 질적 측면이라는 것은요. 동작의 움직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 동작의 질적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질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시각 탐색에 사용되는 안구 움직임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시각 탐색에 대한 것은 운동 학습에 대한 건데요. 자, 안구 움직임의 형태는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 빠른 움직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부드러운 추적 움직임.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전정 안구 반사. 예, 네 번째는 빠른 움직임과 부드러운 움직임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 빠른 움직임과 그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각 탐색에 사용되는 안구 움직임의 형태는 요 4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각의 협소화. 예, 지각의 협소화라는 것은 각성 수준, 즉 주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각성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폭이 점차 좁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해서 다이빙을 할 때 수면에 있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어떤 주위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지각의 협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각의 협소화가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드러운 추적 움직임, 전정 안구 반사, 빠른 움직임. 예, 그래서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된 불안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자, 이 문제는요,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번에 대한 정답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제시되는 예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수가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운동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선수는 각성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흥부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불쾌한 불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전환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 자신의 각성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성과 정서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 높아질 때 내가 그것을 불쾌 또는 흥분이라는 긍정적 정서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각성이 낮을 때는 이안이라는 긍정적 정서 아니면 지루라는 부정적 정서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각성의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전환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12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영유자 가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유자 가설이라는 것은요. 각성이 아주 낮거나 각성이 아주 높으면 운동에 대한 수행에 대한 방해가 되고 적정한 수준이 있을 때 적정한 각성 수준이 있을 때 예,
최고의 운동 수행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영유자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영유자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2번은 전환 이론이고요. 보기의 설명이고요. 자, 격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격변 이론이라는 것은요. 네, 격변 이론이라는 것은 3번 보시면 자, 인지 불안과 그 신체적 각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행의 관계를 3차원적으로 그 예측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자, 격변 이론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 불안이 높을 때 신체적 각성이 높아지면서 운동 수행이 적정 수준을 가다가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자, 이것을 격변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4번 적정 기능 지역 이론이라고 합니다. 적정 기능 지역 이론은요, 존 오프 옵티멀 펑셔닝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 역유자 가설을 바탕으로 어떤 선수별, 이건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수별, 종목별에 따라서 그 적정한 각성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적당한 각성 수준에 도달했을 때 최고의 수행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적정 기능 지역 이론이에요. 그래서 종목별, 뭐 육상 선수나 역도나 어떤 그런 선수에 따라서 그런 적정 기능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12번이 매년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전환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 격변 이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히스테리시스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네. 요 격변 이론에 있는 건데요. 히스테리시스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이제 그 격변 이론이라는 것이 그 인지 불안이 높을 때 그 신체 각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수행에서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때 추락했을 때 그 수행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체적 각성을 낮추더라도 수행을 직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그 최고의 운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로 신체적 각성을 높인다고 해도 그 수준에 올라가게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격변 이론에는 그 히스테리시스 효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네. 자, 다음 13번입니다. 자, 13번은 불안과 스트레스 기법, 불안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네요.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기 체면을 사용하여 무거움과 따뜻함을 실제처럼 느끼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네, 자, 자기 체면이라 그러면 어떤 자율적인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사용해서 내 신체에 대한 내 오른쪽 팔이 좀 무겁거나 오른쪽 팔이 따뜻함 이런 느끼는 유도하는 방법이 자생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제닉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여기는 자생훈련입니다. 네. 자, 니은은 자,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의 목록을 작성한 후 하나씩 차례로 적용하여 유발 감각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줄여서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자, 사격이나 어떤 양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어떤 그런 관중의 어떤 그런 민감한 소리 그리고 이런 소리에 대해서 그 어떤 훈련을 자극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하나씩 민감도를 줄여서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체계적 둔감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체계적 둔감화. 그래서 양궁이나 사격 또는 그런 그 관중의 어떤 그 함성 그런 데서 오픈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들은. 그래서 자, 기억은 자세 훈련이고 니은은 체계적 둔감화이네요. 자, 그러면 자, 13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한국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어, 오토제닉 트레이닝 그리고 요 시스템 이런 영어도 꼭 언어를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출제자마다 좀 한국말을 좀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어를 꼭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자, 와이너의 경비 승패에 대한 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예. 자, 기인 이론은요, 그 기인에 대한 개념과 그 3차원 분류법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기인의 개념에는 자, 기인의 개념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예,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있습니다. 예, 가제 난이도. 네. 능력, 노력, 운, 가제 난이도가 기인의 개념의 4가지 요인인데요. 자, 3차원 분류법으로 자, 인과성의 소재가 있는데 자, 내적이냐? 네. 자, 내적이냐, 외적이냐가 있어요. 자, 내적이냐, 외적이냐는요. 어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개인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능력과 노력은 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의 실패의 원인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개인 내부에 있으니까 내적이고요. 자, 운은 외적입니다. 운과 가제 난이도는 외적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자, 안정성이라는 것은요. 자, 사건의 원인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은 불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능력은 안정성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질 않아요. 자, 노력과 운은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불안정적. 예. 자, 그 다음에 가제 난이도는 예, 안정적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자, 다음은 자, 3번째. 예, 통제 가능하느냐? 통제 불가능하냐? 예, 이건요. 자,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면 통제 가능. 통제가 불가능한, 내가 통제 밖에 있는 것은 통제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요 기인의 개념 4가지 중에서 능력, 노력, 운, 가제 난이도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노력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력은요, 통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제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통제 가능, 노력밖에 없다. 네, 자, 여러분 요거를 보시고 우리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자, 노력은 내적이고 불안정하며 통제가 가능한 요인이다. 자, 노력은 내적이며 불안정적이고 통제가 가능하다. 예, 맞죠? 네. 자, 능력. 자, 능력은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하다. 능력 보십시오. 자,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예, 맞죠? 자, 운은 외적이고 불안정하며 통제가 불가능하다. 예, 운은 보십시오. 자, 외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예, 맞네요. 자, 4번. 가제 난이도는 자, 보시면 외적이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 불안정적 아니죠. 여기는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예. 네. 자, 그래서 예, 정답은 옳지 않는 것은 가제 난이도네요. 네. 자, 가제 난이도는 외적이면서 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가제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5번입니다. 자, 보기에 제시된 심상에 대한 이론과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어요. 심상 이론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보시면 자, 심리신경근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심리신경근 이론에 따르면 심상을 하는 동안에 실제 동작에서 발생하는 근육이 전기 반응과 유사한 전기 반응의 근육에 발생한다. 예, 이것이 심리신경근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예, 맞습니다. 바르게 묶인 거. 자, 기억이 정답이네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상징학습의 이론에 따르면 상징학습 이론이네요. 상징학습 이론에 따르면 심상은 인지가제 바둑보다 운동가제 역도에서 더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운동 반대로 됐어요. 자, 운동가제보다 예, 인지가제에 더 효과적이다. 네,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지가 않네요. 자, 디귿 생물정보 이론이네요. 생물정보 이론에 따르면 심상은 상상해야 할 상황 조건인 자극전제와 예, 맞습니다. 심상의 결과로 일어나는 반응의 전제로 구성된다. 예, 맞아요. 예, 생물정보 이론은요, 이 자극전제와 반응전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징학습 이론에 따르면 이것도 상징학습 이론이네요. 아까 예. 상징학습 이론에 따르면 자, 생리적 반응과 심리 반응을 함께 하면 심상의 효과는 높아진다입니다. 네, 그래서 자, 바르게 묶인 것은 기억과 디귿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된 첼라투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예. 첼라투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델도요,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리더십에서. 자, 여기서 자, 리더의 행동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리더의 행동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호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규제 행동이라는 것은 이 리더의 행동입니다. 리더의 행동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자, 규정 행동이라는 것은 자, 리더가 조직 내에서
행하는 행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같은 동료들끼리, 교사들끼리 리더로서 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학부모를 대하는 리더로서의 어떤 행동, 그것을 규정 행동이라고 해요. 자, 실제 행동은요. 리더가 실제로 행하는 행동인데요. 즉 성격이나 능력, 경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행동에서 어떤 리더가 숙달 분위기에 어떤 그런 행동을 선호한다. 그러면 숙달 분위기의 수행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수행 분위기를 또 선호하면 또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고, 그것은 리더의 어떤 성격이나 능력,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선호 행동이라는 것은요, 선수들이 선호하고 선수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행동이에요. 네,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실제로 행하는 행동이 선호 행동, 선수들이 바라는 행동과 일치했을 때 어떤 그런 선수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리더의 특성은 리더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리더의 특성은 리더의 실제 행동이 뭐죠? 어떤 성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경력, 그리고 능력,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 말하죠.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규정 행동은 선수에게 규정된 행동을 말한다? 아니죠. 조직 내에서 리더가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니은, 디귿. 선호 행동은 리더가 선호하거나 바라는 선수의 행동을 말한다? 아니죠. 선수가 선호하거나 리더에게 리더의 행동을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디귿도 아니네요. 자, 리을. 자, 리더의 실제 행동과 그리고 선수의 선호 행동이 다르면 선수의 만족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리더의 실제 행동과 선수의 선호 행동이 다르면 선수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16번의 정답은 기역과 리을인데요. 예, 여기는 2번이 정답이네요. 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심리 이론 모형은 그랬어요. 자, 운동심리학에서 나오는 거네요. 자, 지역사회가 여성 전체 전용 스포츠센터를 확충한다 그랬어요. 자, 정부가 운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한다. 자, 가정과 학교에서 운동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네, 이것은 사회 생태 모형을 말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사회 생태의 모형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운동하거나 또는 안 하는 이유를 개인적 관점에서만 찾지 않고 사회나 국가 그리고 자연 환경 등의 다른 차원의 요인도 포함시켜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의 생태 모형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대한 설명은 1번 사회 생태의 모형입니다. 자, 합리적 행동 이론입니다. 자,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개인이 운동하려는 의도, 즉 의사 결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도라는 것이 없으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의도가 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합리적 행동 이론입니다. 자, 자기효능감 이론이에요. Self-efficacy theory. 예. 자기효능감 이론은요, 자, 특정 상황에서 어떤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잇몸 일으키기를 내가 50번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을 얘기를 해요.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거는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이론이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자결성 이론입니다. Self Determination Theory인데요. 자, 자결성 이론은
어떤 개인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그래서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자,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18번 문제도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는 5단계가 있죠. 자, 무관심, 그리고 관심, 그리고 준비, 실천, 유지가 있습니다. 요 5단계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화 단계와 1번, 변화 단계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는 U자 형태다 그랬어요. 자, 운동 변화 단계의 모형에서 3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의사결정 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변화 과정인데요. 자, 자기 효능감. 이 자기 효능감과 이 변화 단계에서는요,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무관심일 때보다 관심이 더 높고 단계별로 올라갈 때 자기 효능감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 단계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는 직선으로 형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이건 옳지가 않죠. 일직선입니다. 자, 여기 2번. 자, 인지적 행동적 변화 과정을 통해 운동 단계가 변화한다. 예, 맞습니다. 변화 과정에 보시면 변화 단계가 인지적, 행동적 변화 과정을 통해 운동 단계가 변화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자, 변화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운동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아니죠. 의사결정 균형인데요. 변화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입니다. 네. 자, 다음은 4번. 자, 무관심의 단계는 현재 운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 네, 무관심의 단계는요. 현재 운동하고 있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요. 정답은 2번이네요. 네. 자,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 요 5단계와 그리고 운동 변화 단계 변화시키는 3가지 요인인 자기 효능감, 의사결정 균형, 변화 과정 요 3가지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제시한 스포츠 심리 상담사 상담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자신의 전문 영역과 한계 영역에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때 고객과 미리 상의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상담 효과를 알리기 위해 상담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나 소감을 요구해야 된다. 아, 요게 옳지 않네요. 예, 정답은 요 3번이네요. 자, 여기는요, 그 3번은요, 어떤 제2장 일반 윤리 권력 남용과 위협에서 그 좋은 평가나 소감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타인에게 역할을 위임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여 하며 그 타인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자, 보기에 제시된 폭스의 위계적 신체적 자기 개념의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이에요. 자, 위계적 우리 폭스의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신체적 자기 존중감이 있어요. 신체적 자기 존중감이 자, 신체적 자기 존중감 밑에 영역 수준에는요, 신체적 자기 가치가 있습니다. 네. 자, 신체적 자기 밑에 그 하위 영역 수준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능감이 있어요. 신체적 유능감, 스포츠 유능감. 예, 그 다음에 신체적 힘. 예, 그리고 3번째가 신체적 매력. 4번째가 신체적 컨디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위에는 신체적 자기 존중감이 있고 그 밑에 하위 영역으로 신체적 자기 가치, 그 신체적 자기 가치 하위 영역 수준으로는 스포츠 유능감, 신체적 힘, 신체적 매력, 신체적 컨디션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체적 컨디션은 매력적 신체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아니죠. 신체적 컨디션은 신체의 체력에 대한 인식, 운동에 대한 지속 능력을 말합니다. 자, 니은. 신체적 자기 가치는 전반적 자기 존중감의 상위 영역에 속한다. 신체적 자기 존중감의 하위 영역에 속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디귿. 자, 신체적 매력과 신체적 컨디션은 신체적 자기 가치의 하위 영역에 속한다. 예, 설명이 맞습니다. 디귿. 자, 다음. 신체적 유능감은 스포츠 능력과 스포츠 기술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네요. 예.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20번까지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꼭 좋은 성적으로 뵙겠습니다.